암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산화티탄 성분입니다.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입니다. 과거 30년간 섭취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암 발생률 증가와 거의 병행 관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신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준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통합마케 이사장을 맡고 있고 파인들병원 병원장이고 김준목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에 비해서 마지막 자료가 나온 2021년을 보면 2011년까지는 매년 3.3%씩 암 발생이 증가하다가 그 후 5년간은 매년 3.1%씩 감소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정체기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2021년부터 다시 상승했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산화티탄 성분입니다.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입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산화티탄, 다른 말로 이산화 티타늄의 안전성 논란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화티탄은 제과나 제빵 등의 식품을 보다 하얗게 만들거나 광채를 주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나노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신체 장기에 쉽게 흡수된다고 합니다. 보통 생물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서 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화티탄 가루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흡입 시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2군 B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산화티탄이 의약품 제조 과정에도 사용된다는 것으로 연질 캡슐과 정제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고 착색료로도 쓰이고 필름 코팅 정제, 펠릿과 캡슐 껍질과 같은 화학의약품의 부영제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산화티탄의 사용 여부를 2025년 4월 이내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화티탄은 정제나 캡슐제의 착용과 코팅을 목적으로 국내 의약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산화티탄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6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를 시행 중입니다. 유럽발 사용 제재 움직임에 국내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첨가제로 산화티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완제 의약품의 41%, 경구약의 65%에 달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약품 첨가제로 산화티탄을 사용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2025년까지 그 판단을 유예키로 했는데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서 그냥 사용 금지를 하면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데다가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체할 만한 안전한 품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능한 대안은 탄산염, 인산염, 전분, 활석 등이라고 하는데 산화티탄의 인체 발암 여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현황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 또 주목해야 하는 성분이 PFOA 성분입니다. 우리나라 가정 어디에서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테프론 냄비나 프라이팬 그리고 일회용 컵에 PFOA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프론 조리기구로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면 PFOA라는 발암 성분이 증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이 고온으로 조리될 때 발생하는 연기에도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테프론 주방기구로 조리를 할 때에는 높은 온도로 올리는 것을 피해야 하겠고 조리 시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일회용 컵의 사용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POP, 팝스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는 얘기인데 한번 생산되면 자연계에서 파괴되지 않아서 생태계를 오랫동안 오염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암뿐 아니라 당뇨병을 비롯한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류마티성 관절염, 치주질환 등도 팝스가 초래합니다.
현재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DDT라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PCB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발암물질로 유명한 다이옥신, 이 모든 것들이 팝스에 속합니다. 이 팝스는 동물의 지방 조직 속에 저장되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덩치가 큰 생선 속에는 팝스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피해야 합니다. 암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30년간 고기, 생선, 우유 등 동물성 식품과 당류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암 발생률 증가와 거의 병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탄수화물에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가공을 해서 섬유질이 날아가 버린 단순 탄수화물이 있는데 간단히 복합당, 단순당이라고 말하고 단순당을 더 줄여서 당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합당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고 단순당, 즉 당류는 건강에 해롭고 암의 발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어서 과당이라 일컫고 좋은 당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식품 속에 넣거나 음료에 넣는데 이들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액체 형태의 과당이라는 말이죠. 이들 과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종 당화산물 AGE라고 합니다. AGE를 만들어서 성인병도 유발하고 혈관이나 장기에 붙어서 염증 손상을 일으킵니다.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과일 속의 과당과는 달리 혈당을 급속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 속의 과당보다 혈액 속에서 단백질 성분과 잘 엉겨 붙어서 당 단백질을 만들어서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우유는 수십 년간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믿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거 우유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성장 호르몬 등 화학물질에 오염되기 때문에 매우 안 좋고 과거에 단백질과 칼슘이 많아서 좋다고 했던 것도 이제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암을 오히려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칼슘뿐 아니라 인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칼슘을 오히려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라서 더 좋은 것으로 흔히 착각하시지만 농축되면서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임상 연구 결과 암 발생률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식품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연어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수입 연어의 대부분이 양식 연어인데 양식 연어는 살색이 붉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발그레한 색상을 띠기 위해서 색소가 함유된 먹이를 주고 거기에 항생제 등 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고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하지만 땅콩 같은 견과류가 곰팡이가 슬면 간암을 초래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되고 곰팡이가 보이면 미련 없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은데 오메가3와 달리 암을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싱싱한 땅콩이라 하더라도 많이 드시지는 않길 권유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위암은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다른 모든 암들도 초래하고 고혈압도 초래하죠. 천일염은 모두 서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사로 인한 중금속이 많습니다. 죽염이나 구운 소금은 50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중금속을 날려보낸 것이라서 천일염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조리하거나 염장식품을 만들 때 천일염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부 우리나라 자연의학자들은 죽염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하지만 전 세계 의학자들 중 죽염이 좋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하기 어려워서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렵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몸이니까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암의 전조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기에 따른 증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발생률 1위인 갑상선 암의 경우는 목젖 약간 아래쪽에 혹이 보이거나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2위인 폐암의 경우에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대장암은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거나 갑자기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피가 섞이는 경우, 위암의 경우에는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경우, 유방암은
딱딱한 멍울이 위방에 맞아지는 경우 등일 때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장기별로 모두 다른 증상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최근 1, 2년 사이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암을 염두에 두고 정밀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암 예방 습관 10가지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간접 흡연도 피하시라는 말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고,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그리고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서 B형 관련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서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이상 10가지 수칙을 잘 지켜서 암을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권유합니다.